2023년 8월 6일이었습니다. 아까 8월 7일이라 그랬는데 8월 6일이네요. 8월 6일 일요일 현재 시각 밤 9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카라울루올리 공원 앞에 에게 해변 앞이고요. 해변이고요. 바다 앞에 바로 앞에 여기는 튀르키예 안탈리아입니다. 카라울루 공원 안 뒤에는 식당, 공원, 그리고 벤치. 저는 술 한잔하고 있고요. 술 거의 다 마셔갑니다. 안주는 많이 남아서 또 다음에 먹어도 되고. 튀르키예 여행 장단점. 원래 이렇게 와봤고 2017년도에도 한 달 정도 다녀봤습니다. 어우, 이거 뭐야 이거. 놀래라. 벌레인 줄 알았네요. 깜짝이야. 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느낌이고 견해입니다. 네. Extremely personal opinion about Turkey traveling. 네. 그때까지 워낙 나쁜 것만 얘기했으니까 좋은 거부터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좋은 거. 첫 번째, 자연환경. 하늘이 축복이죠. 아나톨리아 반도의 여기 자연환경은 모든 종류의 자연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구비되어 있고 종합되어 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카파도키아 지방의 괴레메나 네버쉐이르 그쪽 지방의 그 독특한 지질학적인 구조들, 그러니까 그거 구경하려고 가고 또 거기서 하늘에서 그거 보려고 보면서 이게 그 열기구 관광하고 이게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진 거죠. 그 외에도 여기 자연환경은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엄청나죠. 여기 안탈리아 포함해서 여기 안탈리아 주의 안탈리아거든요. 시데나 혹은 저 이제 여기 오기 위해서 왔던 D400 국도변에 있던 물라주에 있는 페티에 마르마리스 밑에 이즈미르 여기 에게 연안의 자연환경 끝내주죠. 또 북쪽으로는 어떻게 흑해연안의 그 많은 그 흑해연안의 관광도시들, 그 해변도시들, 삼순, 기르선, 오르드, 그리고 트라브존, 그리고 리제, 클라이막스죠. 자연환경 끝내줍니다. 멋집니다. 자연환경 최고입니다. 자연환경. 네. 또 수도 앙카라 고원 쪽으로 올라가면은 시원하기까지 고도가 높아서, 그래서 지난번 앙카라 그 호텔의 직원처럼 이스탄불 있다가 이즈미르 있다가 앙카라로 일부러 더 시원한 곳 찾아서 오는 사람도 있을 만큼 다양한 자연환경과 즐길 거리들, 그런 것들이 제공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자연환경하고 같이 비슷한 거긴 한데 같이 연결해서 조금 결을 달리 하니까 기후 서해안해양성 기후, 또 지중해성 기후, 흑해연안도 그렇고 여기 에게연안도 그렇고 여름인데도 네, 일단은 고온 건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지리 시간에 배웠음 즉하죠. 고온 건조, 고온 다습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거죠. 여름에 더운데 습하면 죽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서 우리만큼 땀을 물 흐르듯이 흘리지 않는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맥주를 많이 마셨더니. 아무튼 그리고 또 기후가 고지대로 올라가면은 또 다른 기후가 펼쳐지니 입맛대로 지역에 따라서 다른 기후들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어요. 흑해 지역은 또 흑해에 따른 기후가 있을 거고, 동서남북의 간극이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또 이스탄불 쪽은 서양해양성 기후란 말이에요. 거의 가까운.
물론 지중해성 기후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유럽에 가깝고 해서 독특한 그런 기후들. 세 번째, 문화 퇴적층이 워낙 두텁고 다양하단 말이죠. 지네들이 억지 부릴 만큼 자기들은 동로마 제국의 계성이고 후신이고 자기네들 술탄은 동로마 제국 황제의 계성이다고 할 만큼 여기는 오랫동안 이제 로마 시대, 특히나 이제 동로마 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로마의 문화적인 혜택을 그 퇴적층에 쌓여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엄청납니다. 그 문화적인 어떤 인프라들 쌓여 있는 것들, 역사적인 히스토리컬한 부분들의 혜택 엄청나죠. 볼 것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이탈리아 로마시보다 여기가 더 많을걸요. 게다가 이스탄불도 그렇고 상당수 여기 많은 지역들이, 이스탄불이 원래는 비잔티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동로마 시대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됐다가 지금 이제 이스탄불이 된 거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인 퇴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다양합니다.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그리고 또 오스만 제국, 오트만 제국으로 대변되는 투르크 문화, 투르크, 그리고 이제 그 이슬람 문화, 문화적인 부분들 구경할 곳들 정말 널렸죠. 셀주크에 가면은 그게 물론 셀주크 투르크의 주도긴 했지만 그 이전에 거기에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 축적되어 있는 그 에페수스 유적들. 그러니까 이게 로마 유적과 함께 로마 이전에 그부터 서로마 제국 시대부터 혹은 그 이전에 로마 초기부터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인들, 또 초기 원시 교회의 그 어떤 흔적들, 초대 교회라고 하죠. 여기 다 있어요. 빌립 교회 되게 많아요. 여기 교회들이 이쪽 동네에. 물론 그 이웃 나라들 말할 것도 없지만 말이에요. 다메스쿠스라든지 이런 이웃 나라들에 있는 것도 많지만 여기에 훨씬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또 동로마 제국 시대에 성상 파괴 운동,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그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에 그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여파로 동로마 제국 시대 종교 다툼이죠. 그 박해를 피해서 이쪽 넘어온 사람들이 지하 교회 만들고 땅 파고, 그 전부 다 지금 그 네브셰이르 카바도키아 지방에 있는 그런 이제 지하 도시나 또 여러 그 구조물들이란 말이죠. 그 탑 같은 거 파고 또 지하로 들어가고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 문화 이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 종교적인 다양성,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화가 같이 엮여지면서 굉장히 다채로운 문화적인 퇴적층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구경하고, 시대에 가도 로마 유적들이 거의 널브러져 있을 정도니까요. 물론 여기 안탈리아 주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주로 이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긴 해요. 그리고 또 히타이트, 그 하투샤 갔었잖아요. 제가 히타이트 문명의 초대 시작 발상지, 또 수도이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퇴적층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거 보는 거 엄청납니다. 좋아요. 문화적인 거. 네 번째, 범죄.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일단 저기 또 경찰오네. 일단은 상대적이긴, 서유럽에 비하면은 여기는 범죄도 아니죠. 여기는 일단 강력 범죄 거의 없고요. 존도둑도 거의 없는 편이에요. 서유럽에 비해서는 정말 안전합니다. 연결해서 또 약간 자연 기후 이렇게 살짝 달리한 것처럼 치안 연결해서 하면 치안이 강력해요. 지금 내내 저렇게 이게 관광 수입이 국가의 주요한 수입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 써서 그 공권력 혹은 이런 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덕분에 물론 이제 저치안이라고 하는 게 테러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전 이스탄불에서 상당수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이었나요? 폭탄 테러 있었잖아요. 한 5, 6년, 7, 8년 전에 한번 그러고 나서 이게 쿠르드족이라든지 혹은 이슬람 극단주의에서 이쪽에 대해서 테러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다 보니까 불신 검문 이런 거 되게 많고 한데 우리 아시아인들은 해당 사항 없어. 우리가 여기서 특히 동아시아인들 한중일 포함해서 여기서 테러 일으킨 전례도 없을 뿐더러 해당 사항이 없는 문화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검문 대상이 아니에요. 지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이나 이민자들 대상으로 해서 많이 검문을 합디다. 아마도 그 테러에 대한 어떤 대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덕분에 되게 안전합니다. 특히 관광지 쪽은 많이 안전해요. 대형 쇼핑몰 들어갈 때 내 시큐리티 체크하고 그 검사기 돌리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기 돌리고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느낌은 받습니다. 좀 또둑똑. 그래서 강력범죄 거의 없고요. 내가 싫다 그러고 잘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사기 같은 그런 데도 엮이진 않습니다. 잘만 내막을 알고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면은 억지로 강제로 하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좋고요. 좋아요. 다 상대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기대를 이제 이거 두 가지는 크게 기대를 걸지 않고 오는 상황이라면은 네, 뭐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내 혼자 있는 게 좋다. 사람들 크게 뭐 좀 불친절하든 말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 하면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개인주의적인 분위기 뭐 그런 부분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물가 싸요. 물가가 뭐 인플레이션 구간이고 그런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물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너무 싸요. 물가 쌉니다. 상대적인 걸로 이제 봤을 때 말이죠. 물가가 정말 싸서 휴양, 여행, 우리나라 국내 여행 생각하면 여기는 꿀입니다, 진짜. 특히나 좀 정보를 알고 온다면은 골라 먹는 재미가 남다르죠. 예. 현지 물가를 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나 눈치만 있다면은 이 현지 마트 이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빔, 까르푸, 미그로스, 소크, A101 그 외에 다양한 현지 작은 마트 체인점들 다 활용하면은 그리고 현지에 있는 그런 것들 잘 현지화되어 있는 부분들 식당이나 활용하면 정말 쌉니다. 그리고 여행을 좀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안 가는 그런 도시 쪽으로 가면 훨씬 더 그런 부분들 또 약간 다른 결이긴 하지만 곁들여서 쇼핑하기에 참 좋습니다. 주변에 동유럽 국가 사람들이 여기 가서 쇼핑하러 온다 하잖아요. 심지어 부동산 쇼핑까지 얘기할 정도니까요. 쇼핑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쇼핑 물가가 싸서 말이죠. 신발, 옷 뭐 등등 해서 쇼핑하기 너무 좋아서 특히나 관광지 말고 현지인들 가는 곳에서 좀 쇼핑해서 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관광지 상황에서요. 특히나 이제 해변 쪽에 해수욕, 뭐 여기는 늘 여름이니까 해수욕 상황에서 우리나라처럼 자릿세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릿세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껏 뭔가 싶었더니 고양이가 지나갔네. 이런 자릿세 이런 거 하나도 없어서 아무 데서나 편안하게 해수욕 즐길 수 있고 네, 뭐 파라솔 10만원 네, 돗자리 내 거 까는데 2만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기네들 선베드나 파라솔 이용하는데 기껏 해봐야 100리라, 비싸봐야 150리라, 만원 안 해요. 그것도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고요. 괜찮아요. 150리라 해봐야 7,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성비가 높은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다양성과 인종의 다양성. 이민자들 되게 많아요. 쿠르드족, 또 옆에 아르메니아, 또 이란, 뭐 되게 많이 와요. 그리고 지들끼리도 좀 다툼이 있긴 한데,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 이렇게 경험하고 구경하는 그런 재미도 남달라요. 여행자들도 이스탄불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탄불은 전 세계적인 여행지니까요. 이스탄불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모든 곳에도 다양한 그런 전 세계 여행객들이 다 찾아오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점도 분명히 좋은 점 맞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칭찬 많이 해줬죠? 그래서 좀 정보만 있고 준비만 돼 있다면은 여기서 오는 게 가성비 하나는 끝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석 달 살게 하고 있잖아요. 렌트도요, 이스탄불 쪽이 좀 사악하지, 제가 경험해 본 결과, 그리고 또 제 예상대로 이즈미르나 여기 앙카라에서 차를 렌트할 경우에는 그렇게 사악하게 하지 않아요. 완전 200% 커버되는 보험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넘어갔거든요. 보증금 25만원 걸어놨던 것도 거의 다 받았어요. 그 톨게이트비 거의 한 3만원 제외하고는 25만원 중에 거의 다, 물론 환율차 때문에 지금 환차손 때문에 4만원 날리긴 했지만 다 합해봐야 7만원 정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지금 이 나라 경제 폭망한 거 나쁜 부분도 있지만은 여행자 입장에서 실시간으로 환전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트래블 월릿이나 또 하나은행에서 하고 있는 트래블 로그 같은 거 프로그램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달러 갖고 온 거 가지고 최대한 실시간으로 쓸 타이밍에 바꾸고 이러면은 여기 환율 폭망하는 속도 이상으로 내가 환차익이 얻는 게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지금 이 나라 경제 폭망 속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요. 그런 부분들 있죠. 이 정도 같으면 뭐 엔간히 좋은 점 다 얘기한 것 같고요. 나쁜 점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럼 뭐 이때까지 계속 얘기했는 부분이니까 일단 경제가 폭망하면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환차익 얻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 신경 써요. 이게 분위기 전체 다가 다운되고 그게 적대적이기 때문에 되게 안 좋아요. 지들이 이제 신경질 나는 거 막 이렇게 화풀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선의의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안 좋을 수 있어요. 그 일일이 그 정보 확인하고 이렇게 따라잡는 것도,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성이 제일 안 좋아하는 거잖아. 경제, 기업, 사업,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야. 여행자 입장에서도 예측 불가능성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경제가 계속 너무 이렇게 이제 환율이 폭락하고 있으니까 얘네들 눈치도 그렇고 그럼 바늘방석이에요. 그 마음이 안 편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종차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제일 가깝고 쉽고 우리나라에서 싸게 가는 게 일본이나 베트남이니까요. 대만하고 포함해서요. 중국은 논외로 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도 몰라요. 베트남은 싸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게 항공권이나 이게 물리적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더 싸요. 여기가 더 가깝다고요. 항공권이 베트남이나 인도차이나 반도가 더 멀어요. 항공권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대신에 거기는 또 거기 나름의 여행의 매력이 있고 또 어떤 물가가 이거보다 더 싸니까 오는 사람들 많은 거고요. 그죠? 베트남, 미얀마, 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라오스, 이런 나라들 말이죠. 예. 그래서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가 아무튼 예. 물가라는 부분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환율이 폭망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요. 심해요. 그게 계속 오르다 보면 현지인들은 진짜 못 견딜 정도고, 여행자들도 그 따라잡기, 그리고 또 이게
경제가 이렇게 불안정하면은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불안정해서 들쭉날쭉하고 안정적이질 않아서 일괄적이질 않아요. 이게 평균성을 못 유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빨리 오르고 어떤 건 천천히 오르고 그게 대한 정보는 우리는 없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힘들어요. 분명히 힘들어요.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웬만큼 감각이 있고 그렇지 않은다면 안 쉽거든요. 마치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유소 찾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부분은 분명히 그 환율이 폭망해서 얻는 환차익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나쁜 악영향을 미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영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갑자기 물가가 오르고 하면은 여행자들에게 주는 그런 어떤 메리트나 매력도가 분명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이제 특히나 이렇게 그런 데 대해서 민감한 그 관광 물가나 이런 거는 빨리빨리 마음대로 또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고 또 덕분에 매력적이지도 않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거리상으로 동남아시아보다도 여기가 멀기 때문에 항공권이 비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 같은 이제 아시아인으로서 아시아 인종으로 우리나라가 분명히 선진국이고 잘 살고 교양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남아시아, 동남아시아나 인도 정도에 가서나 우리가 인종적으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대접을 받을 정도. 여기서도 신기한 것이 이네들 많은 부분에서 인종차별 되게 많이 해요. 조롱하고 비웃고 장난치고 뒤에서 킥거리고 다른 거 뭐 가격이든 음식 가지고 장난치기도 하고요. 이스탄불에서는 흔한 일이죠. 그래서 되게 불쾌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 네, 인종차별 그거 되게 참기 힘들거든요. 인종차별 분명히 있어요. 꼴에 백인이라고 이게 아시아인에 대한 되게 많은 어떤 그런 그 선입견 편견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함부로 막 하는, 좀 제가 말이 거칠어 술을 마시는 거를 감안하시고 교육 수준이나 배워 쳐드신 수준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형편없는 분들이 말 함부로 하는 거 들어보면은 가당 기가 차서 진짜 수준이 정말 뭐 말을 못하겠다. 내가 당한 몇 가지 이야기 면전에서 그냥 이렇게 무시하거나 말을 말자 진짜. 어떤 되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요소나 어떤 행위나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기분 되게 언짢습니다. 경멸하게 만들어요. 이네들 어떤 인종이나 혹은 민족성, 문화에 대해서 니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폭망하는 거지라고 자주 섞인 그런 경멸을 하게 만들어요. 정말 화납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서유럽에 비해서는 안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어떤 빈틈들, 테러 위험 분명히 있고요. 쿠르드족이라든지 이슬람 극단주의 지들도 벌벌 떨고 있잖아요. 공항이든 대형마트만 해도 엑스레이 검사기 다 되게 불편해요. 들어갈 때마다 다 가방 올려야 되고 그래요. 짜증나요. 그만큼 이제 어떤 또 중무장한 장갑차 뭐 경찰들 다니고 있고 불안불안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문화라는 게 그닥 음악도 별로 매력적이질 않아서 이네들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 음식 문화가 형편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돼지기름을 사용을 안 하니까요. 돼지고기도 안 먹죠. 거의. 근데 파는 게 돼지고기였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걸 하나 제가 구워 먹은 적은 있는데 모르겠어요. 소시지도 팔던데 그게 돼지고기로 만든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음식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게 오히려 음식 문화는 동남아시아가 최고죠. 뭐 여기서 뭐 음식 뭐 맛있는 거랑 달달한 좀 먹으면 속
너무 달아서 힘들어요. 대부분의 뭐 이렇게 생긴 단거 저렇게 생긴 단거 뭐 로쿰이든 뭐 몰라요. 저는 뭐 구분도 못 하는데 다 그렇고. 그리고 뭐 칼막도 뭐 이제 하나 사놓은 거는 지금 열흘째 지금 묵히고 있어. 냉장고 속에 꿀도 있는데 더 이상 못 먹기 너무 달아. 그거 그냥 먹기에도 좀 그렇고. 천국의 맛? 에이, 그 좀 심하다. 그냥 한두 번 먹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 계속은 못 먹어요. 여기 요런 케밥 저런 케밥 종류만 다른 거지 다양한 케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먹는데 자꾸 먹으면 실증나고 질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음식이 한계 하고 술도 술 되게 그러니까 다른 물가에 비해서 술값이 비싸고 접근하기 힘들어요. 마트에 잘 안 팔아요. 마트에는 안 팔아요. 간혹 가다가 미그로스에 파는 데도 있죠. 미그로스라고 다 파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미그로스가 더 비싸고 술 파는 곳은 일단 작은 슈퍼마켓 같은 데인데 가격은 천차만별 다 다르고요. 관세가 붙어서 그런지 아니면 일부러 세금을 더 붙여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물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술값이 많이 비싸고요. 동남아시아하고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어서 선택지는 저는 이제 쉬러 놀러 휴양하러 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비싸고, 그 다음으로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술은 그렇게 뭐 이렇게 터부시하고 하면서 담배 이거는 최악입니다. 물론 아까 좋은 점 할 때 빠뜨렸구나. 끼견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면 천국일 거예요. 실내에서 흡연 가능하세요. 식당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실내에서 흡연 가능하세요. 스타벅스만 빼고요.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제 천국일 줄 몰라도 다른 분들한테는 심지어 버스 기사가 그 안에서 고속버스든 시내버스든 흡연을 하니까 그 정도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흡연해요. 애들도 흡연합니다. 아무 말리는 사람도 없고 죄의식도 없어요. 무슨 문화가 이런지 몰라. 이게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데서는 중독 수준의 마약에서 이 담배가 되게 높은 수준을 랭크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들은 마약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허술한 모양이야. 엄마들도 애기 바로 앞에서 갓난 애기 앞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너무 아연실색할 정도예요. 전 국민이 뭐 단체로 폐암에 대한 면역이라도 다 가지고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길 가다가 담배 피는 사람들 또 그 연기며 또 이렇게 마음대로 흔드는 담뱃불에 혹시라도 이렇게 다칠까 전전긍긍하는 거 생각하면은 얘네들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건 1도 없어요. 개념도 없고 다 피니까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최악입니다. 최악. 담배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이 다 담배 핀다고 생각하셔도 그거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다음 일각에서 많은 터키 분들 우리나라 와서 자기 나라 좋게 소개하고 하는 그런 유튜버 다 뻥이에요. 뻥. 여기 와서 보면은 특히 남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여성들 되게 공격적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제가 앞서 몇 번 영상에 남겼던 경제 폭망이나 이런 그런 상대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 피해의식이나 혹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더 심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성들 뭐 좋게 얘기하면 여권신장, 페미니즘 뭐 그렇게 너무 강해요. 자기들도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국부죠. 그 초대 대통령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문자 개혁하고 아랍 문자를 안 쓰고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바꾼 거하고 여성 이제 여성 해방이었단 말이에요. 히잡 마음대로 벗어도 되고. 얘들 지금 보면은 뭐 해수욕 와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완전 비키니, 초비키니. 부끄럽지도 않아. 그리고 평상시 다니면서 몸에 딱 빼는 레깅스 그냥 입고 다니고 아무 개의치 않아요. 또 한쪽에서는 히잡 부르키니에 히잡 부르카 뭐 꽁꽁,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지금 상황인데 이게 이제 여권 신장은 엄청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문화적인 혹은 경제적인 이슈들하고 결합되면서 강한 공격성으로 발현되고 있는 되게 거시요. 되게 거시요. 함부로 막 하고 불친절해요.
이스탄불 공항이나 앙카라 공항에서 공식적으로 근무하시는 그게 이제 여성분들, 정식 직원들 정말 불친절하고 함부로 막 대하세요. 친절은 개나 줘버려 뭐 이런 거. 아 진짜 덧정 없어요. 한 번 두 번.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렇게 있다가 기대하고 갔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여자들이 크시고 또 함부로 막 하고 과학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지들이 세상의 중심이고 아마 그 수준이 중국 여자들, 한국 여자들 뺨칠걸요. 뭐 이런 얘기하면 욕 얻어먹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여권 신장이나 페미니즘 또 중국, 일본은 논외고요. 생각했을 때 또 베트남, 베트남은 애교지 애교. 우리나라나 중국 수준 이상으로 이네들 여자들, 튀르키 여자들 강해요. 거시고 공격적이고 아주 호전적이고 함부로 하고 불친절하고 무례하고 많이 그래요.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경우의 수상, 확률상 상당수가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역사가. 남자들이 여자들 앞에 설설 기어요. 벌벌 기어요. 겉으로 보는 이 이슬람 문화권의 그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 담배 피는 것도 그렇고 여자들 담배 피는 비율이 너무 많고 교육이 안 된, 애는 또 엄청 많이 나. 그럼 애기들한테 아빠가 담배 피는 것도 안 좋은데 아니 임신한 상태에서 엄마가 담배 피면 어쩌라는 거야. 애기 깐난 애기 100일도 안 된 애 업고 안고 담배 피면 어쩌라는 거야. 개념이 없는 건지 교육을 못 받은 건지 이기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페미니즘은 얼마나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지 또 인종에 대한 어떤 우월감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뭐 한국에 BTS 좋아하겠지. 키 180대고 뭐 드라마에 나온 한국 드라마 주인공을 좋아하는 거겠지. 한국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한테 친절할 것도 아니에요. 보편 일반적인 사람이 갔을 때는 전혀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포장하고 각색하고 미화하고 상품화만 하고 실상은 전혀 안 보여주고 뭐 싫은 소리 하면은 뭐 신고당하고 또 실상 팩트 폭격하면은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회수 안 나오고 하니까 아무도 실상 진실은 얘기하지 않죠. 와서 한번 겪어보고 얘기하세요. 평범한 일상적인 평균인으로서 여기서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떤 문화나 사람들의 어떤 소통 방식이나 인터랙션 방식이 어떠한지 말이에요. 아무튼 좋은 점 나쁜 점 다 섞여 있어요. 네, 잘 감안하시고 취사 선택하셨어.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 대만,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 태국 여기보다 여기가 뭐니까 일단은 항공권이 비싸고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눈 딱 감고 여기는 유럽이다 여기는 유럽이다 여기는 유럽이다 한 3번만 자기 세뇌하고 눈 하면 유럽처럼 보여요. 안전한 유럽 자기 세뇌에서 그냥 한번 경험해 보기에는 좋은 동네. 네, 서유럽보다 확실히 안전하니까 뭐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보다 확실히 안전한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은 멀어요. 그래서 항공권 일단 비싸고요. 물가도 유럽 물가 자꾸 따라가고 인플레이션 엄청 붙어서 이게 동남아시아처럼 싸진 않아요. 그렇다고 동남아시아가 무조건 다 싸구려고 이런 건 아닌 게 반대로 생각했을 때 미국이나 혹은 유럽인들 입장에서 영국인들 입장에서 여름 휴가를 여기 튀르키예 터키 오는 거하고 베트남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태국 가는 거 다른 차원이란 말이죠. 오히려 그네들한테는 인도차이나 반도가 더 비싼 후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공권 때문에 그런 거죠. 수요 공급과 그리고 거리상에 있어서 그런 것 덕분에요. 여기는 확실히 걔네들한테 가까운 지역이니까 심지어 뭐 조금 무리를 하면 육로로도 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 동유럽 통과하면 말이죠. 그렇게 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하니까
또 유럽인들에게 물가를 또 많이 유럽 관광객들에게 물가를 많이 올리는 그런 차원들도 있기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뭐 아무튼 장단점이 있고 하니까 취사 선택에서 또 뭐 내내 가깝고 싼 일본, 대만, 인도 차이나 반도만 베트남만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또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만 있는 문화적인 자연적인 그런 어떤 그 경이로운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취사 선택에서 단지 올 때 오더라도 뭘가 알고 오면 훨씬 요즘 국내 여행보다는 확실히 낫겠죠. 파라솔 하나에 10만원, 내 돗자리 펴는데 2만원, 그거보다는 광어회 꽃게탕 23만원? 이거보다는 나을 거예요. 여기가 확실히. 그건 확실한 건데, 아무튼, 선택지는 다양하니까, 여행지에 대한 그런 그 스펙트럼을 활짝 다 펼쳐놓은 상황이라는 말이죠. 선택지는 다양하니까 단지 여기에 대한 환상 같은 거는 완전히 특히나 제가 볼 땐 나빠요. 진짜 나빠요. 물론 뭐 자기 나라 소개하는 튀르키예 여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네들도 나빠요. 너무 미화하고 좋게 포장하는데 나빠요. 또 여기 튀르키예에 연고를 둔 튀르키예 여자들하고 결혼한 남자들, 한국 남자들, 또 튀르키예에 연고를 둔 여기가 잘돼 이득을 보는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 너무 미화하고 포장하는 거 나빠요. 안 좋아요. 나쁜 건 싹 다 이렇게 전부 다 포장해버리고 감추어버리고 미화하고 나빠요. 그건 아주 나빠요. 그거 믿고 와서 여기서 당하는 사람 없더란 말이야. 그러면은 아닌 건 아닌 거로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좋은 건 좋은 거고.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뭐 근거는 근거 나름대로 들었고 팩트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저 역시도 한번 곡에 대해서 반추해보고 또 다음 여정에 반영하고 그러는 거죠. 네. 한참 짓거렸더니 목이 마릅니다. 맥주 한잔 하고 또 좀 사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요.